전설의 크라켄이 문어? 인어족의 필살 무기 크라켄, 애물단지가 되었다. 문어는 몸무게 15kg까지 자라고 수명은 길어야 6년이래. 인터넷에 나온 거는 5년이라 하더라. 알은 한 번에 10만 개 넘게 난다고 그러고 짝짓기 한 다음에 금방 하늘로 간대. 신기하게 눈샘, 여기서 분비하는 자기 파괴 호르몬, 이거 왕성하게 나와서 알을 낳고 점점 약해지다가 점점 약해지다가 죽어간다고 하네. 먹지도 않고 굶고 막 그런데 일부러 죽어가려고 발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그래. 이 행동은 새끼들을 잡아먹지 않기 위해 스스로 먹이도 안 먹고 알만 지키다가 점점 약해지다 죽어가는 희생? 피부색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기묘한 능력. 유연해서 어디서 통과할 수 있고 아주 작은 공간만 있어도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문어의 유전자 수는 33,000개. 이에 비해 인간의 유전자 수는 25,000개래. 야, 왜 문어가 더 많아? 어? 그러니까 외계인이니 뭐니 그런 의심을 하는 거지. 문어의 심장이 3개래? 야, 문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다. 하나 나갔네. 다리에 맛과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있대. 야, 우리는 코 막히고 그러면 냄새도 못 맡는데, 그리고 햇바닥 입 안 벌리면 맛도 못 느낀대. 문어는 음식 나왔을 때 먹어보지도 않고 탁 대고, 야, 다시 가져와. 문어의 빨판도 강력하잖아. 같은 크기의 물고기는 상대도 안 될 거야. 상어도 잡아먹으니까 말 다 한 거지. 신경세포의 수는 5억 개. 고양이의 2배. 개랑 비슷한 수준이래. 개랑 비슷하다고 볼 게 아닌 게, 신경세포, 뉴런세포의 대부분은 여기 머리, 뇌로 몰려있는 반면에 문어의 신경세포는 다리로 67%가 몰려있대. 다리랑 뇌랑 따로 놀 수 있단 말이야. 문어가 9개의 뇌를 가졌다고 얘기까지 하는데 다리가 8개고 머리가 있으니까, 야, 문어가 컴퓨터로 업무 본다고 해보자. 능률이 진짜 어마어마할 거야. 인간이랑 IQ가 비슷하고 같이 똑같은 업무 하잖아. 야, 이거 뭐 될 것 같아? 연구에 따르면 문어도 꿈을 꾼대. 고양이도 꿈꾼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문어는 인간과 비슷한 렘수면 상태, 인간이랑 진짜 비슷하게 겪는데 그만큼 지능이 높아서일까? 문어의 IQ는 40에서 50이라고 하는데 인간으로 따지면 3, 4살 수준? 근데 뇌가 9개라고 볼 수 있는 문어의 지능이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니? 곱하기 9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과학 전문가는 실제 문어의 IQ는 70에서 80 정도 나온다고 그래.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IQ 높은 순위, 짐승들 순위, 인간 빼고 침팬지 80에서 100, 고래 80에서 90, 코끼리 70에서 80, 강아지 50에서 70, 고양이 50에서 60, 앵무새 50. 야, 문어는 안 들어갔다. 야, 이거 뭐냐 이거. 수명도 같이 보자. 침팬지 IQ 최대 100, 암컷이 40살까지 산대. 아주 길게 살았을 때의 경우 수컷은 30대 초반이면 하늘나라 간다네. 고래, 대왕고래 이런 거 너무 오래 사니까 그냥 범고래를 해보자. 범고래 IQ 최대 90, 수명 90세. 코끼리 IQ 최대 80, 수명은 70세. 개, 강아지 IQ 최대 70, 최대 13년. 고양이 IQ 최대 60, 길게 살면 한 18년 산다고 하네. 앵무새 IQ가 최대 50이고 오래 살면 60년을 산다고 하네. 야, 무슨 코끼리만큼 사냐. 오스트레리안 문어 IQ 최대 50에 수명은 길어야 6년? 작은 종은 6개월 내지 1년밖에 못 산대. 길어야 6년 살아가는 문어는 인간과 비슷하게 꿈을 꾼다고도 하고, 어떤 과학자가 뇌가 9개라고도 보는데 IQ 80이라고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야, 수명이 길어 6년이래. 인간만큼 수명 길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구의 인간을 번성시키는 존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놨다. 육지에 있는 많은 동물들은 도구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수명을 그만큼 줄여놔서 큰 발전을 이루기 어렵게 해놨어. 침팬지 같은 경우는 IQ 100까지는 나오지만 수명은 정말로 암컷이라 하더라도 길어야 50 이상을 넘기기가 어려워. 수컷 같은 경우는 30대 초중반이면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일찍 죽게 설계해놨으니까
인간한테 위협이 될 수 있겠나. 범고래의 IQ가 90이 나왔다고 했지. 그렇지만 그들은 도구를 사용할 손이 없어. 지능이 높기에 인간을 함부로 공격하지 않았다고요. 보복당한다는 걸 알거든. 범고래는 바다의 경찰? 뭐 그런 거라 보면 되겠다. 지능이 높으니까 공격력 또한 어마무시하고. 자, 다른 동물들은 그래 그렇다 치자. 문어 아주 길게 살아야 6년을 살아. 이런 생물이 IQ 80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손? 인간보다 손도 많네. 같은 지능에 업무 효율은 당연히 문어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인간의 수명이 6년 아니 10년이라고 하면 과연 문어보다 IQ가 높을 수 있을까? 아, 그런 게 문제가 아니겠구나. 과학은 어떻게 발달시키냐고 그렇게 짧게 사는데. 물론 바다에 살고 있는 문어랑 자꾸 비교하는 건 안 맞을지도 몰라. 문어의 수명이 길어야 6년 이 정도 살아가는데 IQ 최대 80 나왔어. 만약에 문어의 수명이 길게 늘릴 수 있다면, 그리고 대를 이어서 뭔가 발전시키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문어는 그냥 그대로일까? 목성의 위성 중에 유로파라고 있어. 이 행성의 바다에는 문어와 비슷한 존재가 살아갈 거라 예측한 낭만들도 있더라. 엄청나게 두꺼운 얼음 안에 거대한 호수나 강이 있는데, 거기서 문어 모양의 그 외계인, 지금 지구를 인간이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어 모양의, 문어 형태의 외계인이, 그리고 지구상에 문어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어는 운석을 타고 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 문어의 알이 냉동 상태로 운석을 타고 지구에 왔다. 이 내용들은 위키피디아랑 유튜브, 인터넷 검색 짬뽕으로 섞어서 얘기한 거야. 크라켄 알지? 전설의 크라켄. 엄청난 배들을 침몰시킨 괴물 문어. 크툴루 신화. 그분들 얼굴 보면 막 문어처럼 생겼잖아. 캐리비안의 해적. 여기 영화 속에 보면은 유령선의 선장? 그 얼굴도 크툴루 신화. 문어처럼 생겼어. 막 빨판 보이고 막 이래. 수염도 막 이게 뭐 문어 다리처럼 보이고. 영화 속에 문어 닮은 외계인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 디너족은 오래오래 살아왔어. 지하에 있는 reptilian만큼이나 오래 살아왔는지는 몰라. 인간보다 오래된 존재인 건 알아. 그들은 평화로운 종족. 바다에서 평화롭게 고래를 다루며 살아가고 있지. 하늘에서 UFO 타고 외계인이 내려와서 유인원을 데리고 실험을 하네. 그러다 인간이 만들어졌고, 불을 준 신에 의해 과학도 발전하게 됐지. 어떤 이유인지 땅속에 살고 있는 도마뱀 종족, reptilian을 얘기하는 거야. 이들은 인간들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는 스탠스를 느끼게 되는데, 싸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인간은 자꾸만 영역을 넓히다 못해 바다로 기어나오게 되었어. 처음엔 돛담배 같은 거 허접하고 타고 나오길래, 야, 저 새끼들은 뭐냐, 쟤네 뭐야 이러다가 점점 큰 배를 끌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다가 뭐 물고기도 자꾸 뭐 저렇게 사나보다, 신기하네 멀리서만 지켜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간들이 고래를 사냥하기 시작했어. 인어의 수화 역할을 맡고 있던 고래가 인간에 의해 많이들 희생되고 있는 거야. 보다 못한 인어족은 깊은 바다로 나와 고래 사냥을 인간들의 배를 습격하기에 이르렀고, 이런 일이 반복되자 지하에 살고 있는 도마뱀족에게 경고까지 받았어. 도마뱀족이 인어족에게 말한다. 야, 내가 저 원숭이들 이뻐서 그냥 내비두는 거 아니야. 쟤들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깜짝 놀랄 거 들으면? 쟤들 만드는 형님 진짜 무서워. 내비둬 그냥. 괜히 우리까지 관리 못했다고 불똥 튄다. 그러니까 까촉대지 말고 인간 죽이고 막 함부로 잡아먹지 마라. 맛은 있는데 하지마. 뒤진다 그러다가. 이런 경고를 받은 인어족은 그래, 인간 건드리지 말자. 도마뱀 새끼들 성질 더러우니까.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인간족이 선을 넘었어. 인어가 인간족 그물에 걸린 사태가 발생되었어. 인어의 존재를 알아챈 인간족은 고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인어를 대대적으로 사냥하기로 했지. 처음에 잡힌 인어한테 온갖 고문을 하여 소리 지르게 만들었어. 이를 보다 못한 인어족은 지금껏 잘 키워왔던 문어 괴물 크라켄을 출동시키기에 이르렀지. 그 당시만 해도 크라켄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 그치만 그때 배들도 그렇게 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배 정도의 크긴 됐고, 배 아래에 구멍 낼 정도의 위력은 있었어. 여기서 문제가 된 거야. 도마뱀족은 인어족이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만 제안을 했어. 얼굴 좀 비치지 마라. 왜 자꾸 대놓고 여기서 물고기 인간을 봤다는 둥 소문이 나고 그러냐.
하지만 그거 바닷속의 괴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동료의 복수를 한다? 뭐 그런 건 낭만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 바다에서 우연히 괴물을 만나 배가 침몰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폭풍만 만나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 인간의 과학력은 형편없는 수준이었으니 뭐가 문제가 됐냐면 크라켄이 문제가 된 거야. 이 크라켄이 배에 구멍을 내고 그냥 인형들의 지시대로 야 고생했어 가보라고. 컨대 크라켄이 반응이 이상해. 물에 빠진 인간을 건진 거야 크라켄이. 그리고 나서 꿀꺽했어. 살아오면서 맛대가리 없는 생선 대가리랑 해초랑 그나마 거북이 이런 거나 먹고 살았는데, 거대 문어는 인간의 살코기를 우연치 않게 먹었는데 너무너무 반해버린 거야. 배에 있던 인원들 모두 다 잡아먹어버렸지. 이때부터 통제가 어려워진 크라켄. 이 거대 문어의 탄생은 왜 돌연변이 있잖아. 세대를 거치면서 어떤 개는 맹견으로 자라고 어떤 개는 애완견으로 자라는, 그렇게 고래를 길들이듯 강력한 전투력의 고래를 길들이듯 한없이 연약한 문어를 고래처럼 수화로 다루기 위해 유전자 조작도 시도했고 철저히 강한 종끼리 교배를 이루게끔 관리 감독을 했던 인어종. 그 결과물 중 가장 강력한 크라켄이 태어난 거야. 그 문어의 형제 중에도 그만큼 강력한 애들도 있었어. 그때는 그래도 온순하고 인어의 말에 복종 잘했어. 생선 대가리만 먹으면서도 말 잘 들었지.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강아지랑 다름없었어. 근데 크라켄만 유독 공격적이고 맹기형 같은데, 그러다 가끔 고래도 공격해서 잡아먹고 그래. 워낙에 거대하고 난폭하기에 인간 공격에 선두를 맡기게 된 거야. 인간을 사랑하게 된 크라켄은 더 이상 인어족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싸돌아다니기 시작했어. 이에 빡친 인어족은 크라켄을 가둬보려고도 시도했으나 오히려 공격당해서 희생되는 사태까지 발생된 거지. 가끔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만날 때마다 맛볼 수 있는 인간보다 맛은 없으나 그나마 바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인어족에게 위협으로 다가온 크라켄. 이 크라켄의 공격으로 급하게 크라켄의 형제 둘을 출동시켰으나 하나는 크라켄에게 목숨을 잃어 잡아먹혔고 또 하나는 크라켄과 함께 하기로 크라켄에게 복종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인어들은 사육되고 있던 돌연변이 문어를 모두 폐기하게 되었고 문어들의 수명을 늘리는 유전자 조작 또한 금지되게 되었지. 인어족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어를 발견하면 상태를 확인 후 돌연변이라 판단되면 그 일대의 문어는 싹 다 죽이고 폐기하게 되는 일을 자행하게 되었어. 언젠가는 크라켄의 둥지에 쳐들어가 새끼들을 몽땅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때 한 마리는 인어족이 데리고 와서 길들이기로 했어. 그 당시 공포의 대상이었던 크라켄은 바다 깊은 곳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고 믿고 있어. 어느 순간부터 활동을 안 했거든. 뭐 이런 사건 사고들로 인해 지금의 문어들은 모두 평범하게 되었고 인어족은 문어의 유전자 조작을 엄격히 금지하게 되었어. 물론 인어족 중 이다나 한둘은 있었겠지. 이들은 인간과 결탁하여 문어의 유전자 조작과 인어족의 지상 생활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소문은 돌고 있지만 뭐 어디까지나 소문이니까. 자, 만약에 문어의 수명이 100살로 늘어났다면, 그러면서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0대가 태어나네. 할아버지는 바다에서 사셨지만은 지금 우리는 지상에서 인간들을 노예로 다루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 인간들은 잔인하게 우리 문어족을 잡아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인간족의 고기가 아주 별미랍니다. 뭐 이런 얘기를 떠들면서 지상에 돌아다니고 막 그러지 않을까? 과연 인간은 1000년 동안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미지의 바이러스가 퍼져 좀비화가 되지 않고 외계인의 침략을 받지 않고 빙하가 녹아 땅에 가라앉고 해성이 떨어져 지구를 때려박지 않고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겨나서 인간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보자. 남성의 정자 수는 줄어들고 여성은 아이를 낳을 몸이 아니게 되는 그런 시대. 근데 이렇게 가면서 1000년 후 인간이 개판치면 싹 다 물로 덮어버리고 문어족에게 기회를 줄지도 몰라. 누가 그럴까? 유인원에게 몹쓸 짓을 한 신이라는 존재가 너무도 변덕스럽기에 물로 덮어버리면 누가 차지하겠어. 문어에게 그런 기회가 간다면 인어족이 과거 reptilian처럼 언저리로 밀려나 문어족 뒷바라지나 하는 그런 신세가 되겠지. 참고로 문어의 수명이 100살까지 늘어나면 IQ는 몇이나 될까?
인간보다 낮을 것 같지가 않아. 손도 발도 많고 각자 뇌가 다 손, 발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 전투력 또한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데 발이 8개인 만큼 각자 발을 따로 생각하고 별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까 야 걔네가 무기라도 들어봐라. 한번 상상해봐. 총을 갖다가 8개를 들고 쐈다고 해봐. 뒤지는 거요. 야 8발 한 방에 날라와. 문어족. 그들에게 지구의 주인이 될 기회가 간다면 인간이 발전한 속도보다 월등히 빠르지 않을까. 내용 정리가 잘 안 된다. 이제 문어 못 먹겠다. 초장에 막 찍어서 못 먹... 궁금한 거 있거나 상상한 게 있거나 의견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길 바래. 괴구리가 아주 이기적으로 포장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고마워.